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이제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최근에 시장의 이제 화두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 바이오주가 움직이잖아요. 자, 바이오주가 왜 움직일까요? 한마디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AI, 로봇, 그다음 전기차 테마로 움직였고 이제는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빅머니들은 어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피어나는 한떨기 테마를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와서 2차 전지 테마가 막 불이 붙고 있는데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번진다는 거죠. 자, 최근에 중국이 2035년에는 우리가 바이오 왕자를 가져가 보겠다면서 이제 바이오 굵기를 선언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예전에 반도체 굵기를 선언했던 때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2035년까지 바이오 굵기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2025년까지는 바이오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듣고 바이든이 이제 빡친 거죠. 자, 저거 봐라.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굵기를 넘어서 바이오 굵기를 또 하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바이오 굵기에 대해서 두 가지 포석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하나는 중국을 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리, 인도를 견제하는 그런 두 가지 양수 겸장의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게 5년 내에 원료의약품을 25%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요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중국이 바이오 굵기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일 뿐더러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면서 봤더니 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다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이번에 만약에 중국을 침공하려는 야욕이 이제 넘쳐나죠. 시진핑이 3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홍콩에 의해서 대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야욕이 넘칠 거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따른 것을 규제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인도를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 접경이 있죠.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이 접경이 이제 카슈미르 지역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둘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서로 네 땅이네 내 땅이 싸웠는데 중국이 숟가락 하나를 딱 얹어서 같이 한번 싸우고자 해가지고 뭐 군인들끼리 뭐 서로 육박전하고 난리가 아니죠. 자, 근데 인도는 어떤 중국이 견제용인데 본분을 망각하고 자꾸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붙어먹죠. 자, 러시아가 야 우리가 유럽 제재 때문에 원유가 많이 넘치네. 싸게 줄게 한번 가져갈래? 그러니까 좋아 하면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자, 인도의 일탈 행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좋아 그럼 둘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주로 원료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니까 이걸 우리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항상 우리는 패권 전쟁에서 좀 틈바구니에 껴서 좀 괴롭죠. 왜냐하면 원료의약품의 자급자족률이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80% 이상 가까이를 수입을 하다 보니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좋아 그럼 이 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워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아영 씨하고도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나칠이 많지 2월 말부터 3월 또는 4월 초까지 계속 바이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정부는 맘만 먹으면 그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반도체 또는 이제 AI를 인터넷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을 넘어오겠다. 이때부터 이제 테마가 시작이 됐고 대중국 압박 전략으로 인해서 전기차 테마가 2차 전지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됐죠. 이번에는 바이오 쪽으로 그렇게 육성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쪽이 좋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원료의약품을 만약에 자급자족률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제약사들이 미국에다가 거점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립을. 그래서 우리는 약간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원료 의약품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전체 의약품이 아니라 원료 의약품에 국한됐기 때문에 이 쏟아지는 화살은 피했다. 다만 이제 이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완화될 겁니다. 이번에 그 인플레 감축법도 조금 완화됐었죠. 그것처럼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100일 이후에는 추가 이행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제약사들은 만약 이게 발표가 되면 M&A도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또 미국 투자도 적극적으로 가속화시키겠죠. 그래서 서정진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2년 만에 딱 복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9천억 정도 미국에 파는데 직접 뭐 공장 설립해라면 우리 설립할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자, 우리 기업들 중에요, 5곳 정도밖에 미국의 생산 설비나 거점을 안 가지고 있다고, 이 기업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줄기세포 관련 모멘텀으로 또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M&A를 하거나 또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암학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회는 계속 위험입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이나 투자나 또는 M&A는 계속 진행형이다. 자, 제가 지난번에 바이오 이제 뜰까 하면서 몇 주 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KRS 업종 중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두 번째로 수익률이 낮다. 3년 이상 이런 적은 없다. 올라간다.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어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헬스케어 지수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항상 저는 투자자분들께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을 앞서 나가자. 많이 말고 한 발자국 내지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자. 이런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미국이 원료의약품 25%를 미국에서 지어라.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렇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였죠. 네이처셀이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금이 15억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국내 임상 품목호가가 반려가 되면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번 주에 바이오 테마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면 바이오 끝났다. 이게 아니라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I 로봇에 의해서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 이런 식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는 구간에서 섹터가 테마가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이오 이후에는 어디냐? 이것도 우리가 미리 넌지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쪽이 바로 환경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탄소 국경세를 EU가 10월 달부터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섹터에서 대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미약품을 계속 말씀드렸다고요. 하나를 찍어드린다면 한미약품만 해라 이거죠. 그래서 한미약품은 내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상지질 또는 고혈압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임상 결과도 발표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했는데 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방송 내용인데 어떤 셀트리온 그룹주를 잘 보라. 왜냐하면 그 서정진이 4조 원 실탄 가지고 글로벌 M&A를 노린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크론병 학회가 열린다 3월 달에.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출격을 하는데 셀트리온은 여기서 램시마 SC의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지만 이게 유럽 출시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좋은 자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신약 개발 TF들을 구성하고 이쪽에 드라이브를 건다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대형주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지난 3번의 바이오 제약 업등락의 사이클을 보면 업다운 사이클에서 대부분은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해외 신약을 출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면 바이오만 움직이죠. 얘네들도 빅머니도 똑같아요. 초보 투자자들처럼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는 거죠. 이번에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대웅제약은 NO, SK바이오팜은 YES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대웅제약은 안 올라가잖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 분석과 수급과 차트를 다 한꺼번에 보는 이 삼박자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자,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우리 정부는 일단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정도 만들어 보겠다. 그렇다면 임상 3상 기업들이 잘 올라가겠죠. 자, 그다음 글로벌 50대 제약사 3개를 육성해 보겠다. 그럼 적극적으로 M&A를 나서는 그런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글로벌 빅파마로 겁나는 이런 HLB나 이런 종목들이 그 신약의 개발에 성공해서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수출을 2배로 눌러보자. 그러면 우리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알고 여기에 따른 이제 전략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또 우리 정부가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키워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약품 수출 관련주들도 앞으로 이제 조만간 좋아질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임상이나 기술 수출, 학회 관련주들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자, 의약품은 어떻게 되는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 임상 또는 기술 수출, 그다음 학회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게 의료기기인데, 이런 좀 분류 체계를 좀 이해보다. 그래서 꿀팁을 좀 드리면, 의약품은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화학의약품에서도 합성신약이나 계량신약이나 제네리기로 나누게 되고, 바이오 쪽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조금 더 깊게 설명해달라 해드리죠. 자, 합성신약은 화학적인 합성에 의해서 생산된 의약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량신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좀 더 그 성능을 계량시켜 가지고 새롭게 만든 게 계량신약이죠. 그리고 제네릭은 이 합성신약의 복제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들 닮은 아버지 똑 닮은 아들, 이게 뭐 제네릭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이오신약은 이제 합성신약하고는 달라요. 화학적 합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얘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유전자를 재조합하고 해서 만들어낸 조장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베타는 아까 계량신약처럼 조금 더 진일보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복제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누는 건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화학 합성신약 그리고 바이오 쪽인데, 이 합성신약과 이 바이오신약, 이건 이제 부부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량신약과 바이오베타는 이종사촌, 그 다음에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뭐 고종사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 그렇다면 바이오의약품을 좀 보자고요. 바이오 쪽이 먹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1세대에서는 뭐 백신을 만들고 또 이렇게 했는데, 2세대에서는 유전자를 재조합하고 단일 항체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쪽에 드랍을 걷다고요. 근데 앞으로 나아갈 제3세대는 어디냐? 앞으로 새로운 먹기는 이쪽이라는 거죠. 유전자를 치료하고 카티세포, 카티치료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는 거죠. 키메릭 항원 수용체는 뭐냐면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발현하고 특정한 세포에 이제 발현하게 해야 되는데, 이 T세포에다가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는 걸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피를 뽑아서 여기에다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넣어서 배양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사람 몸속에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카티세포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군대 딱 가면 군대 생활 멋지게 할 사람 튀어나와! 그러면 쫙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실비실한 젊은이들이 나중에 뭐 특전사 가고 해병대 가서
정예 강군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처럼 카티 세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가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는 좀 움직일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단일 항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이중 항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일 항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이중 항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전문 의약품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뭐 전문적인 의약품을 파는 곳 아니면 밴드를 팔든가 뭐 레모나시를 파는 경남제약 이런 일반 의약품이 있고 그다음 원료를 납품을 하는 원료 의약품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좋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많은 기업을 지금 TV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걸 찾아봐야죠. 앞으로는 치매 관련주나 파킨슨병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일 것이고 또 봄이 되면 또 안과 관련주들이 이번에 이제 좀 일부 종목이 움직였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이제 테마 움직임을 보면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냥 좀 고구마 엮어서 나오듯이 계속 그 어떤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테마 쪽을 다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분야별로 의약품이 있는데 안과나 폐치제, 뭐 정신 또는 이런 쪽도 나오고 있고 또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는 이제 주로 큰 그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 또는 이제 효소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R&D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보툴리닌 톡신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디냐면 이런 이제 CDMO나 여기는 이제 뭐 연구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여기는 이제 임상을 대행하는 업체를 이제 CRO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신약을 발견한 기업들, 그 다음 이 세포치료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이제 마지막에 테마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각종 그 진단 키트나 이런 진단을 하는 기업들, 뭐 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또는 각종 그 바이러스 체크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를 찍네 아니면 또 피부 미용에 관련된 뭐 슈링크가 어떻네 뭐 이런 미용 기업들, 에스테틱 관련주들, 그리고 안과 질환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 치과 관련해서 임플란트나 뭐 장비 업체들 이런 기업들도 이제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뭐 기타 이제 뭐 병원이나 솔루션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분류를 보고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고 어느 시기에 이 섹터가 움직이는가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쪽을 잠깐 살펴봤는데 그래도 죽으나 사나 신약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신약 업체들의 R&D 모멘텀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유한양액이나 한미약품 이런 사이즈가 큰 기업들 있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다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보로노이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는 조금 덜 올라가는 거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고 그다음 뭐 이제 오스코텍이나 기타 이런 이제 브릿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잘 키운 기술 하나, 열 신약 안 부럽다. 요즘에 임상 실패하면 또 된소리를 맞잖아요. 근데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을 했고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반환 의무가 없어. 예전에 한미약품이 된소리를 만든 게 베링글 잉겔하임의 그 반환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는 그런 기술 수출, 이제 이걸 이제 마일스톤으로 받고 나중에 이제 완벽하게 신약이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상 로얄티로 받고 이런 기업들이 좋은데 제가 이제 계속 그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게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바이오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맞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이제 이렇다면 이수 앱지스나 이런 종목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HK 이노엔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흐름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정말로 진짜는 따로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시간을 다시 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임상들 중에서 기존에 이제 여기 국고처를 통해서 한미약품이나 한올바이오나 또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들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이제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약간 올라갔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뭐 레고캠이나 이런 쪽은 이제 보지 마시고 진원엔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클론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이제 오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런 이제 한미약품, 한올바이오, 레고캠, ABL, 지노멘 컴퍼니, 보로노이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올라갔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는 분들은 이제 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을 분석을 다 해드리면서 했는데, 그럼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아마케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아마케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은 결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잘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다가 탄력이 둔화되겠죠. 그래서 아마케는 이제 그 임상 진입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뭐 기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협업을 진행한다, 이랬을 때 이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 하나 찍어드렸죠. 7개 포스터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잘 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많은데, 박셀바이오를 잘 보라. 박셀바이오는 이 복합 테마잖아요. 우리가 비료도 복합 비료가 있죠. 요소 비료, 무슨 비료인데 복합 비료가 한 방에 해결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카티 세포 치료제이면서 간암 치료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번에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학회가 끝나게 되면 또 다른 학회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일단 이번 끝나면 이제 앞으로 그 다른 이제 학회들이 있죠. 주리에서 나올 학회들, 뭐 이를테면 파킨슨병 뭐 학회나 또 뭐 기타 지난번에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혈액암 학회, 별 학회가 다 있죠.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을 좀 잘 보시면 되고, 이미 좀 올라 있는데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좋다. 왜냐하면 이제 4월 26일 날 FTA가 세레스 테라피틱스의 세계 최초의 경구형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제 허가를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고바이오나 지노멘 컴퍼니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개선이 될 거, 추가 상승이 나올 건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슈팅이 나오고 또 추가 슈팅이 나왔죠. 저는 이제 리포팅을 딱 연화해 드렸어요. 시장 안 좋을 때 딱 흔들려서 해드렸는데 한 60 몇 %밖에 안 갔어요. 더블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소 국경세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는 탄소 국경세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세계 무역을 재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몰도바를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도바에 친러 세력들이 있는 지역에 알바끼를 통해서 몰도바를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목리죠. 사우디와 이란을 서로 협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나중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했을 때 미국은 세 가지로 압박 전략을 한다 했죠.
중국이 가장 많이 쓰는 원유, 유가, 그 다음에 금리를 미국이 많이 올리면 중국에서 자금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환율, 나중에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서 외환 시장을 붕괴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가.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는 거죠. 원유 수송로는 걸프만에서 이 좁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 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항상 훈련을 해요. 일본이나 미국이 말라카 해협에서. 그래서 만약에 원유 수송로가 적당하게 안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분야는 어디냐? 이란, 그리고 사우디. 근데 사우디는 핵을 갖고 싶어 하는데 자꾸 한국의 스몰 모듈 원전만 이야기를 하네. 짜증나. 그래서 또 맨날 이스라엘만 편들어주고 미국은. 그래서 짜증이 나서 그럼 우리도 부국 강병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죠. 자, 그럼 효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하반기에 미국을 괴롭힐 거라는 이야기죠. 나는 지원이 되고 싶은데 자꾸 넘봐. 그래서 우리가 총독으로 싸울 수는 없다. 너희들 한번 경제적으로 무역으로 압박을 하겠다 해가지고 탄소 국경세를 부과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이 관련 부품을 가장 많이 납품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러시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 두 나라를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애석하게도 그 tum박이니 끼어서 괴롭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탄소 국경세가 12,000원에서 13,000원 톤당. 만약에 이게 글로벌 획득 기준이 안 되면 EU에서는 10배 주고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럼 수출 감소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6개 품목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국제 공인급 간의 검증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중 비용도 발생이 안 되고 또 국내 기술도 유출되는 걸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바이오에서 이 종목들도 서서히 꿈틀될 거라는 이야기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리포팅을 한번 해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미 올라가서 슈팅이 나온 종목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지켜보시면 되고. 자, 저는 지금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MC께서 주말에 뭐 했냐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은 섹터를 이제 국고초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좋은 섹터를 말씀드려서 이제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베스트 파트너를 냈고 3월 달에도 그러고 또 최근에 보면 계좌 수익률이 이제 17.8% 한 주간 만에 이런 식으로 기록할 정도로 잘 하는데 제가 이제 왜 힘드냐면 정말 하루 동안 그냥 희차처럼 한번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증권사처럼 매일 리포트를 쓴단 말이에요. 20몇 명이 달라붙어서 쓰는데 저는 혼자 써요. 근데 여기에 보면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또 테마 섹터의 움직임을 알려드리면서 이게 중요하죠. 오공주, 오늘장, 공약주. 이번에는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아요. 고바이오랩, 또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나노텍. 또 이번에는 박셀바이오가 움직이겠네요. 그래서 4월 3일 날 박셀바이오 하고 또 오늘 또 박셀바이오를 또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오늘은 움직일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해드렸어요. 이걸 왜 움직이는지 조금 이따 기법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2번 리포팅을 해드렸고 고바이오 랩도 이 바닥에서 리포팅을 이제 한번 해드렸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 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을 세웠죠. 그 관련 수혜주로 클리노믹스도 제시해드리고 이렇게 바이오가 오면 바이오 움직이고 대신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이런 종목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짧게 움직이지만 저는 항상 이런 자리 대세 상승 정배율 초급에서 리포팅을 해드리죠.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200% 올라갑니다. 100%는 기본으로 날아가요. 에코플라스틱은 여기하고 여기서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한 130% 날아가고 있고요. 세로닉스도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집중을 해서 이런 윤성 FNC도 바닥권에서 지금 한 200%는 좀 못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뭐 이수학도 여기 자리, 요 자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주식은 반드시 2번만 기회가 있어요. 이 2번의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비법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잡아서 끌고 가면 뭐 300%도 나오고 또 400%도 나오고 심지어는 에코프로는 지금 700%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700%를 향해 가면 어떠냐면 보통 한 3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은 한 2억 8천, 또 4천만 원 투자하신 분은 수익금만 해서 4억, 5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올해 상반기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그랬죠. 올해는 반바지만 봐라.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린다. 지금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렸죠. 그래서 그림자 공포에 허덕이지 말고 시장의 내무는 꽃다발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다면 3, 4천이 수억 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을 3시간 내서 4시간 진행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